직. 캐스터 휠이 아스팔트를 끌리는 쇳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아! 배달 라이더가 비명을 지르며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부산 광복로 207번지 앞 인도를 절반 가까이 막고 있던 이동식 행거에 핸들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치킨 박스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뜨거운 기름이 아스팔트에 튀었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라이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26살 김태연 생계를 위해 하루 12시간씩 배달을 하는 그였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먼저 흩어진 치킨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편집숍 미란 스타일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한미란 45살. 완벽한 화장과 명품 옷으로 치장한 그녀는 상황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가요? 길에서 이런 소란을. 죄송합니다. 행거에 걸려서. 김태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무릎의 상처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치킨이 망가지면 자신이 배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심히 다니셔야죠. 우리가 뭘 어떡하라고요? 한미란의 차가운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행거가 너무 바깥쪽에. 맞은편 카페 사장 정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미라는 손을 휘저으며 대꾸했습니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때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김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분은 손수건을 꺼내 라이더의 무릎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다치셨네요. 병원에. 밖에서 기다리세요. 한미란이 할아버지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냄새나잖아요. 손님들 올 시간인데. 순간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모든 시선이 한미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라 진짜 냄새나요. 밖에서 좀 기다리세요. 한미란이 코를 막는 신용까지 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노인이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순자, 76살. 해진 모시저고리에 낡은 에코백을 메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여느 동네 할머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황동 열쇠고리, 그 작은 금속판에는 광희백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여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것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주소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한미란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는 그녀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연은 결국 포기하고 망가진 치킨 박스들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정소라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미란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거리는 다시 평소와 같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행거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각자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순자만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에코백에 넣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황동 열쇠고리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양순자가 5층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 앞에서 그녀는 황동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광희107이라는 작은 각인이 있는 열쇠를 문에 꽂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히 붙어 있는 서류들이 층별로,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건물 관리 일지, 그리고 각종 민원 접수 내역까지 30년 동안 퀼트 공방을 운영하며 기른 꼼꼼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양순자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층 편집숍 앞에는 여전히 이동식 행거 2개가 인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사고가 일어났던 자리에는 아직도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세입자 관리라고 적힌 두툼한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1층 편집숍 관련 서류들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특약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8조 특약사항 임차인은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출입자 및 방문자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임대인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래 시정 요구 후에도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순자는 계약서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조항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 변호사와 상의해서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분명 필요할 때가 올 거야라고 하셨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쿵쿵쿵. 아래층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큰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기사님, 최 기사님. 한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양순자는 사무실 문을 살짝 열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뭔 일이세요, 사장님? 2층에서 올라오는 최만식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해 62인 그는 이 건물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의리 있는 성격으로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까 배달기사 사고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행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사장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안쪽으로 옮겨주시면. 안쪽으로 옮기면 손님들이 어떻게 봐요? 우리도 장사해야 살잖아요. 한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건물주한테 직접 말해보세요. 저는 관리만 하는 사람이라 권한이 없어서. 건물주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게 개인 사정상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최만식이 말을 흐리자 한미란이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에이, 무슨 개인 사정이 3년이나 가요? 임대료만 받아먹고 관리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5층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양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들을 믿고 맡겨두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은. 뭐가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건물주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때 1층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편집숍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미란이 투덜거리며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최 기사님. 최만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5층까지 올라온 그는 복도에서 양순자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아래층이 좀 시끄럽더라고요. 아, 그게 1층 사장님이 행거 문제로 좀. 최만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순자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최 기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양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건물주분은 정말 안 나오시나요? 네, 몇 년째 직접 오시지는 않으세요. 가끔 전화로만 연락 주시고. 그럼 세입자들이 불만이 많겠네요. 뭐?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데 1층 사장님만 좀 그러세요. 최만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양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양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미란이 가게 앞에서 행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양순자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정요구서, 편집숍 미란 스타일 대표 한미란 귀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공용공간 무단 점유 문제, 이동식 행거로 인한 보행로 차단, 보행자 안전 위험 요소 발생, 건물 이용자에 대한 예의 문제, 방문자 및 지나가는 분들에 대한 무례한 언행. 위 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서 제8조 특약사항에 위배됩니다. 본 통지서 수령 후 48시간 내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복로 207번지 건물관리사무소. 편지를 다 쓴 양순자는 봉투에 넣어 정성스럽게 봉했습니다. 발신일란에는 건물관리사무소라고만 적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양순자는 편지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편집숍은 문을 닫고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틈에 편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다시 5층으로 올라온 양순자는 책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편지를? 한미란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편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곧 최만식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기사님, 이거 보세요. 뭔 일이세요? 누가 우리 가게에 이상한 편지를 보냈어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보냈다는데 이거 진짜예요? 저는 처음 보는데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48시간 내에 시정하라고? 이게 뭔 소리예요? 한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양순자는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편지를 들고 손을 휘젓는 한미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협박 편지 같은 거 받을 이유 없잖아요. 우리 뭘 잘못했다고. 사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장사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미란이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행거를 더욱 바깥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편지에 대한 반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니 씁쓸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양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젊은 여성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지은아, 할머니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심각하신데. 지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양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배달라이더 사고, 한미란의 폭언, 그리고 자신이 보낸 시정 요구서까지.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그 건물 주인이세요? 그래.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두신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직접 나서지 않고 관리만 맡겼거든.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할머니,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나요? 있어. 공용공간 점유 금지, 예의 준수 같은 것들이.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내일 할머니 만나서 자세히 봐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아. 아침 일찍 와도 되니? 네, 내일 오전 9시에 할머니 사무실에서 만나요. 통화를 마친 양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찼던 일이었는데 법무 전문가인 손녀가 도와준다니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미란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오늘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 가게 행 것 때문에 문제 삼는 내용이었어요. 3년째 성실히 임대료 내고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괴롭히다니. 요즘 건물주들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 아래로 동조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요즘 건물주들 진짜 심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되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때 양순자는 이미 한미란의 SNS 글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아, 이것 좀 봐. 양순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지은이 글을 쭉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여론전을 시작한 거네요. 이러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증거를 더 확실히 준비해야 해요. 저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지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미란이 휴대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란입니다. 어제 올린 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한미란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장사할 거예요.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행거를 더욱 바깥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많은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와, 대박. 정말 멋져요. 응원합니다, 사장님. 라이브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미라는 더욱 신이 나서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아야 해요. 건물주들의 갑질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르신 한 분이 행거 때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인도가 거의 막혀 있어서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또 왔네. 여러분, 매일 여기 와서 서성거리는 이상한 할머니가 있어요. 한미란이 카메라를 그 어르신 쪽으로 돌렸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뭔가 냄새도 나고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5층에서 지켜보던 양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였습니다. 할머니, 저건 명백한 모독이에요. 증거로 충분해요. 지은이 휴대폰으로 한미란의 라이브 방송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는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것 때문에 불편해했지만 한미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돌아가면 되잖아요 라며 비웃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라이브 중반이었습니다. 택배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끌고 오다가 행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어제 라이더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정말 조심히 좀 다니세요. 한미란이 라이브 방송 중인데도 배달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행거가 너무 바깥쪽에 있어서. 행거가 뭐 어때서요? 눈 뜨고 다니면 안 걸리죠. 배달원이 무릎을 털며 일어서자 한미란이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가게 앞이에요. 함부로 지나다니지 마세요. 이 모든 모습이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중계되었습니다. 시청자들 중 일부는 한미란의 태도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배달하시는 분도 일하는 거잖아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미라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이해해 주세요. 라이브가 끝나자 지은이 양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저 사람이 스스로 문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48시간이 언제 끝나지? 내일 저녁이에요. 그때까지 저 상태가 계속되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미란이 두 번째 라이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항복 안 했어요. 더 당당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행거에 더 많은 옷들을 진열했습니다. 인도는 이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지나가려다 멈춰 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거들 때문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 저기 좀 비켜주세요. 한미란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휠체어는 왜 이런 데로 와요?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 장면이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나가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장애인분한테 왜 그래요? 신고해야겠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비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미라는 당황해서 라이브를 급하게 종료했습니다. 5층에서 지켜보던 양순자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구나. 더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할머니. 내용 증명 준비할게요.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요. 그날 저녁 양순자는 맞은편 카페 사장 정소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소라가 5층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 못했던 게 있어요. 정소라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녹음된 게 있어요. 지난주에 한미란 사장님이 하신 말씀들. 뭐가 녹음되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하신 폭언들이요. 처음엔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 오늘 장애인분한테 그러시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양순자와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미라는 시정 요구서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양순자와 지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머니, 내용 증명 발송 준비가 다 됐어요. 지은이 5층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정소라 씨가 준 녹음 파일도 함께 첨부할 건가요? 네,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보낼 거예요. 이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야 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해요. 한미란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1층 로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무슨 왕이에요? 임대료 꼬박꼬박 내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2층 부동산 사무소 김대수, 3층 보험설계 사무소 직원들, 4층 회계사무소 직원까지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한미란이 세입자들을 모아서
건물주에 대한 항해 집회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행거는 정말 좀. 김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거든요. 김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끼리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한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물주가 문제라고요. 3년째 얼굴도 안 비치면서 갑자기 이런 협박을.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 같은데요. 3층 보험 설계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출근할 때 보는데 행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그러면 당신도 건물주 편이에요? 한미란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회의는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한미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최만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로비의 소란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 기사님, 잘 오셨어요. 한미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건물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건물주님은 직접 만나시지 않으세요. 항상 전화로만. 그럼 전화번호라도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함부로 드릴 수 없어서. 최만식이 곤란해하자 한미란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가 함부로 해요? 우리 세입자 권리잖아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김대수가 말렸지만 한미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한미란만 홀로 남았습니다. 5층에서 지켜보던 양순자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한미란 씨 편이 아닌 것 같네. 네, 오히려 1층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한미란은 또 다른 SNS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같은 건물 세입자들까지 저를 외면하네요. 화면 속 한미란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행거를 더욱 바깥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인도를 완전히 막을 지경이었습니다. 건물주 나와. 정정당당하게 얘기해. 한미란이 건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인분이 흰 지팡이로 길을 더듬어 가다가 행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아이고, 주변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한미라는 라이브 방송 중이었는데도 그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왜 와요? 위험하잖아요. 사장님, 지나가던 시민들이 한미란을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라이브로 중계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신고할게요. 정말 실망이에요. 댓글이 비난 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미라는 당황해서 라이브를 급하게 종료했습니다. 그날 밤 맞은편 카페 사장 정소라가 5층을 찾아왔습니다. 양순자는 정소라가 어떻게 자신이 5층에 있다는 것을 아는지 의아했지만 정소라는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며칠 전부터 할머니가 이 건물 5층에 계시는 걸 봤어요. 아, 혹시 할머니가 건물 주세요? 양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소라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바뀌었으면 해서 저도 더 참을 수가 없어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음성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미란이 지나가는 어르신들에게 한 욕설들, 배달원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몰래 녹음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 고마워요, 정소라 씨. 저도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위기로는 모두가 피해를 봐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들이 첨부되었습니다. 한미란이 내용 증명을 받은 것은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SNS에 분노의 찬글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요.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내왔어요. 이게 건물주가 할 짓인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댓글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본 사람들이 한미란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방송 보고 실망했어요. 시각장애인분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건물주가 옳은 것 같은데요? 여론이 완전히 바뀐 것을 느낀 한미란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 열겠어요. 건물주의 횡포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5층에서 지켜보던 양순자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구나. 네, 할머니. 내일 간담회를 열어서 모든 걸 정리해요. 상가 번영회가 열리기로 한 날, 광복로 207번지 1층 로비는 한여름 공기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노란 현수막에 상권 살리기 긴급 간담회라는 붉은 글씨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맞은편 벽에는 건물주 갑질 규탄이라는 종이 팻말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다. 회의 준비를 총지휘한 사람은 한미란이었다. 그녀는 초대장을 손수 돌려가며 세입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살려면 연대해야 합니다. 한미란은 단정히 빗어올린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다. 그녀는 단상 대신 접이식 의자를 뒤집어 올라섰다. 보랏빛 실크 블라우스와 반짝이는 하이힐이 조명을 받아 번뜩였다. 건물주가 얼굴 한 번 안 보이고 협박 편지만 보내는데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김대수 부동산 사장은 두 손을 모아 시선을 돌렸다. 그는 최근 방문 고객들의 불만을 열어들었던 터라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웠다. 3층 보험 설계사무소 직원들은 스마트폰으로 로비를 영상 촬영하면서도 묘한 거리를 두었다. 회계사무소 직원 한 명은 마지못해 접이식 의자 가장자리에 앉았다. 겉으론 한밀한 편에 서 있는 듯 보였으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최만식은 행사를 위해 가져다 놓은 청수통 옆에 서서 전체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자리를 지켰다. 건물 관리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사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예감이 머릿속을 내내 떠나지 않았다. 한편 로비 문 가까운 자리에는 종업원 앞치마를 맨 젊은 남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제 행거에 걸려 넘어진 배달 라이더 김태연이었다. 양순자가 직접 초대한 인물이었다. 김태연은 아직 다 나지 않은 무릎 상처를 반창고로 감싸고 있었다. 자, 먼저 피해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한미란이 라이더를 손짓하며 불러냈다. 어제 다친 분이라죠? 여기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행거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부주의였습니까? 김태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가락으로 행거 쪽을 가리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도가 절반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배달 경로는 정해져 있었고 저는 제한 속도로 이동했을 뿐이에요. 제한 속도? 글쎄요. 한미라는 코웃음을 쳤다. 오토바이가 어제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데요. 라이더의 얼굴빛이 살짝 굳었다. 사장님께서 저한테 냄새난다고 하셨어요. 순간 로비가 술렁였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한미라는 당황을 감추려는 듯 장지문을 힘주어 닫았다. 그건 오해예요. 장사 준비 때문에 예민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말을 돌렸다. 어쨌든 저희도 생업이 걸린 문제예요. 행거 치우면 매출에 바로 타격이 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김대수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미란 사장님, 저희도 장사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다가 넘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시다면 김 사장님이 대신 임대료 내주실 건가요? 한미란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그때 로비 한편에서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가 져야지요. 모두의 시선이 돌았다. 카페 따뜻한 하루의 사장 정소라였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나서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잡음과 함께 익숙한 음성이 터져나왔다. 밖에 계세요. 냄새나잖아요. 휠체어는 왜 이런 데로 와요?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녹취 파일은 확실했다. 배달원에게, 어르신에게, 장애인 고객에게 쏟아진 모욕들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한순간 로비를 가득 채우던 열기가 식어버렸다. 모두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이게 뭐예요? 한미란이 핏대를 세웠지만 정소라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여기 계신 분들 직접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엔 사장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라이더 김태연이 손을 번쩍 들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긴 헬멧캠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모니터에 연결되자 행거가 인도를 대부분 막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오토바이가 접근해 핸들이 행거 파이프에 걸리고 김태연이 그대로 넘어지는 장면이 이어졌다. 라이브 방송 캡처 화면들도 전시됐다. 화면 속 댓글 창에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라는 비난글이 빽빽했다. 이게 다 조작이란 말씀은 못 하시겠죠? 양순자가 어느새 로비에 들어서며 말했다. 누구도 그녀의 등장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다. 한미란조차 입을 굳게 다물었을 뿐이다. 작은 몸집의 노인은 행거 옆으로 천천히 걸어가 황동 열쇠고리를 장갑 낀 손에 꼭 쥐었다. 열쇠의 드리운 빛이 반사되며 순간 로비가 고요해졌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장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순자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내 매출만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곳을 함께 쓰는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녀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양손을 맞잡았다. 잠시 후 정식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서로가 원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부디 참석해 주세요. 세입자들은 누구랄 것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만식은 양순자를 도우려는 듯 재빨리 의자를 정리했고 김대수도 손뼉을 치며 이제 서로 솔직히 얘기합시다라고 나섰다. 회계사무소 직원들은 노트북을 켜 데이터를 정리했고 보험 설계사 직원들은 각 층별 불편 사례를 메모하기 시작했다. 라이더 김태연은 청소도구를 찾아 흩어진 박스를 정돈했다. 한미란만이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입술을 깨물던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비난 댓글을 확인하자 손이 떨렸다. 그래도 난 포기 못해.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행거 파이프를 꽉 움켜잡았다. 하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감이 이상하리만치 낯설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녹취 파일의 반복 재생, 회색 바닥에 번진 기름. 자국 모든 것이 벽처럼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다. 정오의 열기가 천장을 스칠 때 잠시 동안 흐르던 정적이 깨졌다. 최만식이 망설이다
한미란에게 다가가 말했다. 사장님, 조금만 물러서세요. 다치십니다. 행거 파이프를 놓은 한미란의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로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입자들은 간담회 장소인 지하 공용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뒤를 따르는 한미란의 구두굽이 바닥을 3번 울렸다. 양순자는 잠시 로비에 홀로 남았다.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는 구석, 묵은 먼지,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인 자리에서 그녀는 닫힌 행거의 바퀴 하나를 천천히 굴려보았다. 삐걱 마찰음이 났다. 그 음향이 좁은 공간을 타고 번져나가며 오래 달궈진 공기를 살짝 식혔다. 지하 회의실에는 형광등 불빛 아래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미라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양순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순자가 차분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편 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변호사가 왜 여기에? 김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주를 대리해서 나왔습니다. 지은의 말에 한미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건물주요? 그럼 건물주가 누구인데요? 3년째 얼굴도 안 비추면서 지은이 양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주는 바로 여기 계십니다. 지은이 양순자를 가리키자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최만식이 놀란 표정으로 양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건물주라고요? 한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양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복장에 어떻게 건물주가? 복장이 건물 소유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지은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양순자가 천천히 일어서서 에코백에서 낡은 황동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 제 겁니다. 열쇠고리에 광이백칠 각인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최만식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건물 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최 기사님은 잘못이 없어요. 저 혼자 결정한 일이니까요. 양순자의 말에 최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건물주 욕을 한미란 앞에서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은이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연결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지난 3개월간 찍힌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행거들이 점점 더 바깥쪽으로 나오는 과정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인도의 30%를 차지하던 것이 6월에는 70%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사고 현장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넘어진 모습,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모습,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는 모습까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세입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대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녹음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음성 자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피커에서 한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밖에 계세요. 냄새 나잖아요.
휠체어는 왜 이런 데로 와요? 조심히 다니면 안 걸리죠. 한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 직원이 한미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한미란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은이 계속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라이브 방송 캡처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한미란이 시각장애인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쏟아진 비난들까지.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겠습니다. 지은이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제8조 특약사항을 보세요. 공용공간 무단 점유 금지, 건물 이용자에 대한 예의 준수, 위반 시 시정 요구 1회 후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미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임대료를 밀린 것도 없고 장사를 못하게 할 권리는 없잖아요. 물론 정당한 영업은 보장됩니다. 양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장사는 안 됩니다. 할머니, 한미란이 마지막 호소를 하려 했지만 양순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지켜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양순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48시간 시정 기간도 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양순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세입자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은이 서류 가방에서 공식 문서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한미란이 그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0일 내명도를 요구합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한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다투셔도 됩니다. 그때 정소라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김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걸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보험 설계사 직원들도 하나둘 동의를 표했습니다. 회계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이 일어서서 한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아직 30일이 있어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30일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미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양순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미란 씨, 양순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한미란이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한미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녀는 회의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문이 쾅 닫히고 나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양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하는 결과이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최만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미라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SNS에서의 여론도 완전히 그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한미란의 지인마저 조언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양순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여러 후보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부산 청년 공예 협동조합에서 연락이 왔어. 공예 협동조합이라고? 응, 젊은 공예 작가들이 모인 단체야. 전통 바느질과 퀼트, 도자기, 목공예품을 만드는 분들이고 양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바느질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인데? 임대료는 기존의 80%로 하되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예 체험 교실을 열겠다고 해. 양순자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수익은 줄어들지만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생각 같은데 한번 만나보자. 며칠 후 협동조합 대표 김연희 씨가 5층을 찾아왔습니다. 35살인 그녀는 전통 자수를 전공했고 젊은 공예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뵙게 되어 반가워요. 나도 반갑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니? 1층을 바느질 박물관 겸 공예숍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김연희가 설명했습니다. 한쪽에는 전통 바느질 도구와 작품을 전시하고 다른 쪽에는 현대적 작품들을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직접 바느질을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네, 30년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어 주세요. 양순자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보내던 시간이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다. 함께 해보자. 한미란의 명도 기한 일주일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양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5층 복도에서 한미란이 애원했습니다. 미란 씨,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양순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미라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명도 당일 한미라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3년간 꾸며온 가게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최만식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최 기사님. 한미란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원망보다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공예 협동조합이 입주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직접 인테리어 작업에 참여하면서 1층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할머니, 입구에는 모든 손님은 소중한 손님이라는 현판을 걸 거예요. 김연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에요. 의자와 냉수대, 작은 그늘막까지. 양순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정말 고맙다. 한 달 후 바느질 박물관 겸 공예숍이 정식 오픈했습니다. 입구에는 약속대로 따뜻한 문구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누구든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잘 된 것 같다. 양순자가 5층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이 건물이 정말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공간이 됐어요. 내 할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 덕분에 할아버지의 뜻이 제대로 실현된 것 같아요. 첫 번째 토요일 체험 교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젊은 엄마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까지 모두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도 없애고 통로도 넓게 만들었던 배려가 빛을 발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거리를 걸으면서 양순자는 변화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행거가 인도를 막지 않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어르신들도 불편함 없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건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들 만족하시나? 네. 다른 세입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특히 2층 부동산 사무소에는 손님들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미란 사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됐는데? 다른 곳에서 새로 가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다는 소문이에요. 양순자는 안도했습니다. 한미란이 교훈을 얻고 변화했다면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양순자는 5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층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젊은 공예가들이 내일 전시할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구나. 양순자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건물주로서의 책임을 다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일광복로 207번지는 이 거리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바느질 박물관 겸 공예숍이라는 간판 아래 모든 손님은 소중한 손님이라고 새겨진 나무 현판이 따뜻하게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대기자가 많아. 김연희가 예약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바느질 교실은 이제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소문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25명이 신청했는데 자리는 20개밖에 없어서 그럼 자리를 더 늘려보자꾸나. 양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바느질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체험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70대 할머니부터 20대 대학생까지 휠체어를 탄 중년 여성과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입구 쪽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는 냉수대와 의자가 있어서 누구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손수건에 자수 놓기를 해보겠어요. 양순자가 재료들을 나눠주며 설명했습니다. 바느질은 서두르면 안 돼요. 마음을 편안히 하고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할머니, 저는 손이 좀 떨리는데 괜찮을까요? 70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양순자가 그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래요, 잘하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대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와, 할머니 손이 정말 고우세요. 몇 년이나 바느질을 하셨어요? 60년 넘었지. 처음엔 서툴렀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60년이나요? 대단해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바느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바느질은 손끝 감각이 더 중요해요. 양순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천의 결을 느껴보세요. 바늘이 들어갈 자리를 손끝으로 확인하고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바늘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오, 정말 잘하시네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할아버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주머니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휠체어를 타서 테이블 높이가 안 맞는데 걱정 말아요. 높이 조절되는 테이블로 바꿔드릴게요. 김연희가 재빨리 테이블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체험이 한창일 때 5층에서 지은이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지은이 작은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부산시에서 모범 건물주 표창장이 왔어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요. 양순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런 걸 왜 주지? 할머니가 하신 일들이 화제가 되었대요. 갈등을 법적 절차로 해결하면서도 결국 모든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잖아요. 체험 교실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양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니긴요. 할머니 덕분에 이 거리가 정말 따뜻한 곳이 됐어요. 저녁이 되어 거리를 걸으면서 양순자는 변화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층 공예숍 앞으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표창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고맙네. 다른 세입자분들은 어때? 모두 만족하고 계세요. 2층 부동산은 손님이 늘었고 3층 보험 설계사무소도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4층 회계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좋구나. 그리고 할머니, 요즘 다른 건물 주인분들이 이곳을 견학 오신다는 소문도 있어요. 어떻게 건물을 관리하는지 배우러요. 양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양순자는 5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층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젊은 공예가들이 내일 전시할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표창장을 바라보며 양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상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는 것이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창밖 광복로의 야경이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만든 사람들의 꿈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보면 기뻐하실 거야. 양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물 하나, 사람 하나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광복로 207번지는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따뜻한 거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느질 박물관 겸 공예숍을 중심으로 이 일대가 완전히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오후 체험 교실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손녀와 함께 와서 함께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세요. 20대 손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지. 양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세대를 넘나들며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휠체어를 탄 중학생이 완성한 손수건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게 했네. 누구한테 선물할 거야? 엄마한테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체험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양순자는
김연희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다른 지역에서 견학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 네.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지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순자는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니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저녁이 되어 거리를 걸으면서 양순자는 변화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광복로의 석양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1층 앞에는 여전히 모든 손님은 소중한 손님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휴식 공간에서는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물도 마시고 의자에서 잠깐 발도 쉬면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다른 세입자분들은 어때요? 모두 잘 지내세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최만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희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이웃의 날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건물 세입자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거죠. 양순자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네요. 어떤 걸 할까요? 바느질 교실도 하고 2층 부동산에서는 생활법률 상담도 해주시겠다고 하고 3층 보험설계사무소에서는 건강관리 팁도 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5층에 도착한 양순자는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녀 지은이 올라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좋더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야. 모두가 함께 만든 거지. 지은이 할머니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잘 이어받으셨잖아요. 창밖으로 광복로의 야경이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황동 열쇠고리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습니다. 양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건물 하나, 사람 하나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창밖 광복로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양순자가 꿈꾸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